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드디어 대망의 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킬레우스가 드디어 전쟁에 들어옵니다. 브래드 피트가 드디어 투구를 씁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화려하게 무찌르겠죠? 그렇습니다. 그 뭐 사실 이제 바로 미리 족이죠. 자기 부하들에게도 맹세하는 거죠. 반드시 파트로클로스의 복수를 하고 원한을 갚겠다. 사실 뭐 또 만약에 아킬레우스가 그러면 친구의 복수를 안 한다. 그냥 물러난다. 이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킬레우스가 그의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다른 그리스인들은 죽어가는데 팔짱 끼고 보고 있었고 또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저렇게 나아가 참전해가지고 죽음을 당했는데 자기는 그냥 간다? 그러면 그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냐 이거죠. 미리 믿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휘자라는 사람이 자기 동료와 자기 부하가 죽었는데 발짱 끼고 간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 나설 수밖에 해도 없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아픈 만큼 성숙해진 아킬레우스 결국 사암토 복귀를 결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젊은 영웅들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좀 성숙해진다. 이런 것들이 또 그 위에 많은 소설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소설들이 가르쳐 주는 거는 결국은 사람은 삶의 아픔과 좌절을 겪어야만 좀 내면의 성숙이랄까 어른이 된다.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결국 그래서 이제 전투 4일차에 어머니에게 갑옷과 방패를 받은 다음에 이제 회의장에서 회의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이 사과를 하고 내가 말이야 그때 내 머릿속에 앗대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미망,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그 앗대 신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때 헛소리를 한 거야. 용서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선물을 주고 뭐 같이 하자 이러는데 지금 아킬레스 마음이 급하거든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전쟁하자. 그럴 때 오디세우가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당신 친구 죽어서 슬프다고 한다면 우리는 1년 내내 밥도 먹으면 안 된다. 다 누군가의 친구고 다 죽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1년 내내 밥도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냥 결국 니도 슬프지만 다 또 슬프니까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자.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킬레우스 여기 나오지만 바로 오디세우스는 여기도 밥을 먹고 밥 먹고 합시다거든요. 근데 오디세우스 그 우리 오디세이아 있잖아요. 그것도 맨날 나오는 게 밥 먹는 장면이죠. 음식 먹는 장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근데 사실 그게 그 결국 뭐 여기서는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밥을 왜 먹자고 하냐면 결국은 지금 좀 흥분 상태를 좀 가라앉히고 사람들에게 이제 원기를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가멤논이 그래도 총지휘관이잖아요. 아무리 아가멤논이 지금 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아킬레우스 했다지만 또 사과까지 하고 이러면 그런 좀 같이 밥을 먹어가지고 화해하는 한 식구가 돼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지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레모니를 해야지 이게 되는데 지금 아킬레우스처럼 저렇게 가버리면 이게 뭐 화해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돼버리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병사들 앞에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싸움했는데 자, 우리 밥 같이 먹는 거 보여지. 자, 우리 이제 화해했다. 한 식구다. 이걸 부하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냥 맨날 우리 정치인들이 서로 뭐 싸움하다가 서로 만날 때 맨날 술자리 밥자리 가지잖아요. 그게 사람들한테 자, 우리 한 식구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마다 왜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거 먹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거 먹으니까 한 식구야. 같은 식구란 걸 보여주는 거죠. 나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참 쉬워하는 것 같아서 별로 보기 안 좋은데 어쨌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군요. 그게 결국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한 자리에 뭔가를 같이 먹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같이 같은 몸 아니냐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참 정치력이 좋은 거죠. 또 아가멤논의 눈치도. 그렇잖아요. 아가멤논이 지금 이렇게까지 말해주고 선물 주겠다는데 아킬레우스는 다 필요 없고 지금 싸움합시다 이러면 아가멤논 이 입장이 또 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또 우리 아가멤논이 또 아킬레우스한테 주겠다는 전리품도 한번 쫙 전시해보자.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그래갖고 또 봐라. 우리가 이런 이제 트로이를 이기면 이런 전시품 너희들 다 가질 수 있어. 이 병사들한테.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의 말로 정말 현대의 어떻게 보면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것들이 아주 달통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걸 먹고 나서 결국 이제 아킬레우스가 출격하는 거죠. 이 모든 거를 이제 딱 제우스가 보고 있으면서
갑자기 제우스가 지금까지 간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네. 갑자기 신을 다 올림포스로 소집한 다음에 야 이제는 아킬레우스 나왔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각자 내려가서 너희들 각자 편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 해야 된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트로이군 복장하고 또 그리스군 복장하고 너희들도 들어가서 이제 싸워. 이렇게. 제우스는 왜 이렇게 아킬레스 아낀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얘가 이기길 바란 거예요? 뭐예요? 아니 불멸의 명예를 주겠다 했잖아요. 네. 테티스에게 그때 네. 그러니까 불멸의 명예를 줘야 그걸 되니까. 주기 위해서? 네, 불멸의 명예를 주면 결국 영웅에게 불멸의 명예를 줄 수 있는 건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에서 사람을 맞추기가 영웅이잖아요. 참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한 명의 영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뼈와 피가 필요한 거죠. 신은 그래도 약속을 지키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먼저 붙은 게 이제 아이네이아스죠. 바로 아프로디테가 그 양키세스하고 사이에 낳은 아들이죠. 네. 아이네이아스. 그러니까 히랍식 그리스 말로는 아이네이아스고 로마식 라틴 말로는 아이네아스예요.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아이네이아스한테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예, 아이네이아스가 아킬레스 대결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시조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네. 오디세우스에도 나오는 사람인가요? 오디세우스에는 아이네이스가 나오나요? 제가 이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판본이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도 나와요. 아이네이아스가 이게 사실은 바로 프리아모스 왕가의 적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프리아모스 왕의 뭐 자손이 아니고 네. 좀 떨어져 있는 뭐 우리 치면 5천, 6천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그 옆에 이다산이라고 거기에 자기 일족을 거느리고 부하들 거느리고 있다가 결국 트로이가 망하고 나서 다시 그 트로이를 재건해서 다스린 사람이 바로 아이네아스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또 이제 다른 판본에는 아이네이아스가 결국 이제 트로이를 떠나가지고 네. 지중해를 방황하다가 우리가 저 아는 저 포엔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 포에니 전투의 포에니. 그 카르타고 네. 그 카르타고의 디도 여왕과 사랑을 나누다가 네. 디도 여왕이 여기서 살자 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결국 로마 쪽으로 가서 로마의 오늘날 시조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제가 본 게 그건 예.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뭐야? 어떻게 봤어요? 로마로 간 걸로 알고 있죠. 공부하고 왔죠. 아 그래요? 보통 그게 로마로 간 걸로 많이 알고. 그래서 그걸 아이네아스를 막 좀 저주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떠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그 하다가. 디도 여왕, 카르타고의 디도 여왕. 그래서 디도 여왕은 결국 떠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불태워버리는 거죠. 자기 네. 자기가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참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아이네이아스 그 로마 시인이 그 썼잖아요. 아이네이스라고 그 이제 시를 썼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하나의 에세이 주제로도 많이 던지죠. 이걸 가지고 주제로 던져갖고 이걸 가지고 너의 삶을 대학에 이제 들어갈 때 에세이를 쓰잖아요. 너의 삶 한번 써봐라 이런 게는 이걸 소설 한번 써봐라. 그러면 이제 아주 잘 쓴 애들 그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이네아스를 딱 인용하면서 난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 약간 소도시로 왔다. 네. 근데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마치 아이네이스의 삶처럼 지금 자기의 도시와 시골 삶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시골은 이게 좋고, 근데 결국 나는 시골의 도시로 왔고 더 넓은 세계로 가야 되듯이 나는 당신이 있는 학교로 가서 내가 정말 이 세계를 상대로 한번 멋지게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아들은 이제 완전 만점을 받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아이네아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은 과거가 있지만 결국 나는 더 넓은 세상을 위해서 나는 떠나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의 상징으로서 아이네아스는 더 나은 세상, 더 넓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지금 나를 잡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네. 그것을 결국 결별하고 또 다른 세상으로 나는 간다. 뭐 이런 모티프가 되기도 하죠. 네. 그런 거 잘하실 것 같아요. 논술왕. 아 제가. 네. 아유 그렇습니다. 네. 네, 보통이 아니었죠. 그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또 젊은 18 네.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잠시 전하는 말씀 좀 듣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또 보육원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이들을 우리가 또 잘 보살필 의무가 또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싸워봅시다. 대결이죠. 네, 싸웁시다 그래서 이제. 네. 아이네이아스가 아킬레우스와 대결하는데 네. 먼저 창을 던졌지만 뭐 방패도 못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아킬레우스가 딱 다가가는데 포세이돈이 개입하는 거예요. 본래 포세이돈은 그리스 편인데 평소에 이 아이네이아스가 자기한테 재물을 많이 바쳤거든요. 봉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죽게 할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얘를 딱 구름으로 감싸, 안개로 감싸가 데려온 다음에 야, 너 여기 건드리면 큰일 나. 그냥 너는 여기 가만히 있다가 이 결국 트로이는 멸망할 운명이고 너가 트로이를 나중에 재건해. 그러니까 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빠져. 라고 이제 포세이돈이 말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한테 아폴론이 자꾸 야, 너 이길 수 있다라고 부추길 건데 절대 그 말 믿으면 안 돼. 어차피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야. 너는 이제 너 목숨 보존해가지고 아킬레우스가 죽고 나면 그때 싸움을 해라. 그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신들이 참 변덕스럽잖아요. 포세이돈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리스 편들어줬다고 또 자기한테 재물 많이 줬다고 또 트로이 편들어주고. 이게 참 웃기는 건데 이게 바로 이때 나오는 이 신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귀족인 거죠. 당시 지배층. 지배층은 변덕스러운 거예요. 신들이 지배층 오늘은 야, 넌 참 나한테 충성을 다한다고 좋아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넌 참 못된 놈이야. 뭐가지 단가. 이게 귀족이고 왕이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도덕성이 우월성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참 뛰어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뛰어나다고 말할 때는 도덕성이잖아요. 이 사람 참 겉과 속이 같고 맑은. 귀족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타고난 신분. 그냥 내가 무슨 말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신이 여기 나오는 거는 귀족 그 당시 지배층 상징하는 거죠. 신들이 변덕스럽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겠냐 이거죠. 신들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거죠. 신들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꼼짝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신들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제우스는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네. 여기저기 네. 이렇게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그 여성을 하더라도 그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야. 제우스도 이루는데 뭐 이런 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레벨이니까 우리를 인간의 너희들의 도덕으로 판단하지 마라. 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자, 그래서 포세이돈이 이제 안개를 걷어내고 이제 아킬레우스는 결국 이건 안 되구나. 신들이 얘를 보여주고 있구나 하고 어떻든 이제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종횡무진 완전히 혼자 다 박살내는 거예요. 혼자 조자룡 정말 은창 휘두르듯이 현칼 휘두르듯이 이 나오죠. 뭐 온갖 뭐 그러니까 이때 핵심은 창이거든요. 창. 창. 특히나 아킬레우스의 창은 물풀의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창을 한번 찌르면 뭐 거의 다 죽는다.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다른 대목에 보면.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창에 상처를 입잖아요. 네. 그럼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게 뭐로 치유해야 되냐 이거죠. 바로 아킬레우스의 창에 그 물풀의 나무 있죠. 창에 그 나무를 좀 떼가지고 삶아서 바른다든지 먹으면 낫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찌른 창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풀의 나무 성분에 약간 그런 소염 기능이 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전설을 가지고 독일의 바그너라는 그 작곡가가 네. 파르지팔이라는 그 가극을 만들었죠. 너를 찌는 창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참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데 파르지팔도 참 재미. 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를 찌는 창만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죠. 이게 참 뭔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식을 알려준 정영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봐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무슨 이제 요즘 정신과 치료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네. 네. 내가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스트레스다 혹은 뭐 트라우마다 이게 있을 때 그걸 치료할 때 그걸 먼저 잘 내가 보는 내 상처를 이제 제대로 지켜보는 그것이 이제 치료의 첫 번째 단계다 이런 그렇죠.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의식화를 하는 거죠. 예, 나를 아프게 했던 혹은 나의 상처가 됐던 것들을 내가 직접 보면서 이제 그걸로 치료를 하는 거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어떤 치료들도 다 그냥 증상에 대한 완화 정도지 어떤 가장 원인을 치료하지 못한다. 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듣고 보니까 네. 구절구절마다 되게 철학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아는 것 뭐 이런 말도 했는데
그 아는 게 그래서 뭐 서양의 철학에도 인식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실제로는 결국은 우리가 힘이라고도 말하지만 네. 결국 아는 것이 이제 세계를 우리가 대처하는 모든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알미라는 게 참 깨달음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냥 막 그 헥토르의 친동생들이죠. 그 왕자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프리아모스 왕이 50명의 왕자를 뒀으니 막 난도질을 하고 죽이고 뭐 근데 답이 안 돼요. 그래 헥토르가 먼저 아킬레스가 달려들었는데 아폴론이 그냥 헥토르를 감싸고 안개로 감싸고 그냥 데리고 가는 거죠. 또요? 네. 왜냐하면 아폴론 지금은 지켜야 되니까 아. 그런 거 있죠. 네. 지금 지켜야 되니까. 네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아킬레스는 그럼 좋아 그럼 딴 놈들 죽이지. 막 신나게 말 그대로 인간 도살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강가로 이제 트로이 병사들을 막 압박해가지고 막 강도구 밀어붙여갖고 강에서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죠. 강이 사람의 피와 사람의 이제 몸으로 트로이 병사의 몸으로 강이 완전히 질식할 지경이에요. 강이 숨이 막힐 지경이고 이러니까 강의 신이 나타나는 거죠. 네. 야, 너 때문에 지금 이제 못 살겠다 내가 지금. 그만 좀 해라.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강의 신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크산토스라고 부르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좋아 신이 뭐냐 나도 붙자 이래가지고 강의 신하고 대결을 하거든요. 아킬레스가. 아킬레스. 만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강물에 휩싸여가지고 느릅나무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물이 막 세차오면 빠져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결국 다른 신이 나타나서 좀 위로도 해주고 결국은 다시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재밌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헤라가 자기 아들이죠. 헤파이스토스 대장장인데 불의 신이잖아요. 불의 신이 나타나니까 물의 신도 어떻게 잘 안 되는 거죠. 물의 신이 또 살려달라 하니까 헤라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인간 때문에 신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헤파이스토스 보고 활동을 중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근본적인 거는 신과 인간은 다른 종족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여튼 신에게 내가 지금 이 그리스 편을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영웅이 신에게 달려드는 그 꼬라지는 난 용납 못해. 이런 식으로. 그 꼴은 난 못 봐. 참 이게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포세이돈도 그렇고 신들은 그냥 뒤죽박죽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싸움하지만 우리는 같은 부류다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여당 야당이 아무리 싸움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같거든. 우리는 그래도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게 깔려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네네. 싸움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레벨이 다르잖아.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우리끼리 싸움하는 건 괜찮아. 근데 만약에 우리하고 다른 애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쟤를 혼내줘야 돼. 이런 게 깔려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 역시도 뭐 예를 들어 귀족이든 왕족이든 이렇게 본다면 이네 평민들은 우리의 조종에 따라서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도 또 우리끼리는 싸울 수 있지만 니네들이 우리를 건드리는 거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일치단계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제우스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들이 싸움하고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재미에 흠뻑 젖어 웃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테네가 이제 힘이 세잖아요. 지혜의 여신이지만 제우스 머리에서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말 그대로 아레스, 전쟁의 신 아레스하고 또 바로 아레스의 애인이었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둘 다를 잡아뜨리는 거예요. 워낙 힘이 세니까. 한 대 치면 다들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포세이돈은 아폴로라고 이제 맞짱을 뜨고 포세이돈의 상대는 아폴론. 그리고 이제 헤라는 아르테미스 있잖아요. 아폴론의 동생,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네. 사냥의 여신인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헤라한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라가 아르테미스 보고 니까지 걔가 손찌검 한번 하니까 아르테미스가 울고 활을 떨어뜨리고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한테 달려갖고 아빠 나 맞았어. 그러니까 제우스가 껄껄 웃으면서 제우스 무릎에 앉혀갖고 아이고 많이 아팠어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전형적인 그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까부는 딸이 밖에 나와서 혼나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내 누구한테 맞았는데 혼내줘. 아빠가 다독거려주고 또 바로 레토 여신은 이제 그 딸이 그렇게 이제 화살까지 놓고 도망을 쳤으니까 그 뒤에 나타나서 그 화살통 수습하고 죽어가고. 네. 전형적인 동네에서 싸움하고 나서 딸이 도망쳤는데 딸 뒤수습해주는 엄마. 이런 역할도 하고 이런 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렇게 웃음으로 시작해서 그냥 웃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우스의 웃음으로 시작해서 전쟁이 그날 참 그러니까 이게 참 겁나죠. 사람은 지금 이거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막 팔다리가 잘리고 아비규환에 서로 막 온갖 정말 모든 해부학적인 참극이 다 펼쳐지는데 제우스는 그냥 깔깔깔깔 재밌다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전쟁이 그만큼 무섭다. 신의 재미거리일 뿐이라니. 신들의 주사위 속에서 인간이 그냥 희롱당하고 있다 이거죠. 네. 참.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폴론만이 이제 트로이로 향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날 함락이 되면 안 되니까 아킬레우스가 너무 설쳐가지고 네. 그래서 향했다 이래 나오는데 결국 이제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도시를 향해서 방향 돌립니다. 트로이 성을 향해서.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프리아모스 왕은 이 아킬레우스를 보자마자 우와 한마디 절대 악이 달려오는 것 같다 이거죠. 뭐 그냥 악마가 달려오는 느낌이죠. 완전히 막 인간 야차잖아요. 막 저 창에 칼에 사람이 다 죽고 완전 무슨 저승사자를 보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들어와라. 빨리 이제 우리 성으로 들어와라. 성에 들어와서 성문을 딱 닫아버리면 농성전하면 천하의 아킬레우스라도 들어오겠냐.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헥토르 보고도 빨리 들어오라 하거든요. 헥토르 보고. 네. 근데 헥토르가 또 이게 그가 평생 갖고 있는 그 결점이라고 할까 정면 승부 있잖아요. 아, 멋있어야 된다. 남자애가. 그러니까 네. 남들은 다 들어가자는데 거부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정면으로 승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프리아모스 왕도 제발 좀 들어오라고 이제 막 간청을 하는 거죠. 아들아 제발 좀 들어와라. 네. 그리고 어머니는 헤카베도 이때는 있잖아요. 내가 이 하는 말에 딱 보정되는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 말에 힘이 실린다는 거죠. 엄마 헤카베가 왕비가 자기 젖가슴을 팍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요? 네. 이 젖가슴이 너 헥토르를 먹여 기른 젖가슴이다. 이 젖가슴에 맹세하고 너가 빨리 들어와라. 내가 널 먹여 기른 가슴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이 젖가슴에 경의를 표해라. 이 젖가슴에 너 존경해라. 들어와 빨리. 근데도 안 듣겠죠. 그럼 전화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보여주냐? 응? 아니, 전화기도 없는데 어떻게 보여주냐고. 아니 성 위에서 성벽 성 위에서, 위에서? 예,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에.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 사실 영화에서랑은 좀 다른 게 영화는 그쵸 혼자 오잖아요. 누가? 아킬레스가 네. 혼자 와가지고 아. 성 밖에서 헥토르 하면은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여기는 들어가는 게 앞에서 아니고, 다 지금 예, 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다 들어가는데 헥토르는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헥토르가 이제 조아 아킬레스 한판 붙여 있는데 네. 막상 딱 서자마자 갑자기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있죠. 이게 딱 보자마자 자기도 아니다. 모르게. 이건 잘못 내가 나온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이제 호메로스의 모습을 보면 진짜 그 트로이 전체를 한 세 바퀴 도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식의 느낌을 주거든요. 그건 아니고 이제 성벽을 따라 세 번 이렇게 빡빡 도는 거죠. 도망치는데 아킬레우스가 얼마나 빠른 발입니까? 아킬레우스 하면 준족을 상징하잖아요. 그래 예전에 그 그리스의 제논의 역설에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이런 게 있잖아요. 거북이는 아킬레우스보다 항상 빠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역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와 거북이가 3m 앞에 출발한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자 거북이가 출발해요. 아킬레우스가 한 발 뗄 때 거북이는 3cm라도 먼저 갈 거 아니에요. 이거 저번에 또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정프로님이 제가 얼마 전에 매불쇼에서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정프로의 지식은 이렇게 자꾸 대단합니다. 중복이 되고. 네네. 근데 이제 그 제논의 역설이죠, 그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왜 그런 어찌 보면 말장난 같은 네. 얘기를 하는가. 네. 그건 이제 시간을 분절 단위로 생각한 네. 그 좀 오류가 좀 있다. 네. 시간을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 제논의 그런. 역설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그러니까 주세요. 이거예요. 자, 네. 이지선이랑 나랑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기겠지. 네, 네. 근데 한 10m 앞에서 네. 이지선이 해요. 네. 우리가 달려. 네. 그래도 내가 이기겠죠. 뭐 한 15초 있으면. 네.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네. 자, 이지선이 저랑 같이 달려요. 네. 시작. 자, 달립니다. 10m 앞에서 달려. 네. 한 5m 갔어. 네. 나는 뭐 한 10m 갔겠죠. 네. 근데 이제 점점 차이가 줄어들죠. 줄어들겠죠. 내가 한 3m 더 갔어. 네. 한 2m 갔겠죠. 네. 더 줄어들겠죠. 더 줄어들겠죠. 난 한 1m 더 갔어. 네. 그 사이 어쨌든 이지선도 조금이라도 앞서 간다는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아무리 그래서 무한대로 점점 짧게 시간을 재더라도 결국 내가 1mm라도 더 갈 때 이지선은 또 0.0 몇 mm라도 더 간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위치에서. 네. 그러니 나는 죽을 때까지 이지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네. 그런 뭐 약간 말장난 같은 논리인데 네. 뭐 그건 이제 시간을
그렇죠. 그 시간을 내도 되고 수학적으로 이제 설명하면 네. 결국은 그 무한이 우리가 무한이 계속되니까 이게 힘든 거잖아요. 무한으로 수렴되니까 결국은 뭐 좁혀지지 못하는데 우리가 극한 개념을 도입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극한 개념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으로 가지만 결국 우리 1과 2 사이에 무한한 실수가 있지만 결국 2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라는 딱 그걸로 수렴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극한 개념을 도입하면 수학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극한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 시간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수학적으로 형식 논리로 따지면 이게 되게 힘들어진 거죠. 아. 도입 방어가 안 되는 거죠. 형식 논리로 따지면 형식 논리에서는 시간 개념이 안 들어가잖아요. 딱 영원히 들어가니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시죠? 그거는 뭐 우리가 내가 지금 5년째 연구 중인데 정박님은 분석이 안 됩니다. 네. 아니 이번에 보니까 오늘 필즈상을 한국계가 받았더라고요. 아 네,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네네. 필즈 프라이즈를 네. 네,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한 사람이 근데? 아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 그기가 이제 결국은 뭐 수학자겠지 뭐. 네. 근데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아니 어릴 때부터 2살 때부터 한국에서 자랐고 서울대 수학과 석사까지 했기 때문에 미국 지금 뭐 국적은 미국계 어릴 때 미국에 태어났으니까 국적 미국계라지만 실제로 한국이 만든 필즈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초중고 다 공부하고 대학교 나오고 네. 학부하고 석사까지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가 만든 수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건 가치가 자꾸 그거를 지금 미국인이니까 그런 거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 노벨상이나 필즈상을 한국에서 유학 와가지고 박사를 받은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 받았다면 그건 우리가 엄청 우리가 스스로 축하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 사회 네. 영역이 만들었으니까. 아. 근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가지고 노벨상 받으면 그건 별건 아니죠. 그럼 미국이 만든 노벨상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육 네. 시스템에서 네. 하여튼 배출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저 수학계 필즈상도 있고 네네. 그 갯벌상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머리. 세계 5대 갯벌상. 네. 네. 그거 수상한 또 가로림만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로림만? 가로림만. 네. 유명한 어디죠? 위치가? 그러니까 바로 가로림만이 우리 그 유명한 충청도 네. 바로 서산 오른쪽에는 서산 왼쪽에는 태안군 네. 그 태안군 바로 밑이 안면도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강철부대라고 있거든요. 네. 강철부대라고 되게 유명한 아. 예능 프로가 있는데 네. 특수부대원들끼리 싸우는 거. 네, 근데 네. 거기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위통 까고 나오는 데가 가로림만이에요. 아, 그래? 거기서 갯벌에서 막 서로 그 70년대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행정수도 이전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수도가 있으면 우리가 서울이 있으면 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기능이 잘 되잖아요. 바로 가로림만을 인천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제2의 인천 프로젝트를 가로림만 프로젝트라고 아주 유명한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위치가 좋군요. 아, 위치가 바로 트로이입니다. 딱 이렇게 반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태안 반도가 있고 바로 딱 안에 들어간 게 그게 가로림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의 트로이하고 똑같은 아주. 이름도 멋져, 가로림만. 가로림만에 이제 해양정원을 이제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이제 또 많은 또 우리 충청인들 혹은 뭐 전국에서 그런 해양공원 같은 걸 좀 사랑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또 응원을 해주셔야 네. 힘있게 또 추진이 좀 된다고 하니까 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에 우리 좀 관심을 가지고 네. 한번 인터넷에 한 번씩 좀 검색해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는지 한번 대충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공중정원이라고 네. 그 네. 바빌로니아인가요? 네. 네, 그쪽이 유명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는 해양정원의 시대입니다. 해양정원은 네. 대한민국의 해양정원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포함되는 그날까지. 가로림만. 네, 가로림만 해양정원 프로젝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아킬레스가 발이 빠르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계속 쫓아가겠죠. 네. 잡힐 것 같잖아요. 음. 자, 근데 제우스가 또 또 헥토르가 장난을 치여줘. 장난보다 약간 연민이. 그러니까 헥토르가 헥토르에 대한 대한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헥토르 저놈이 참 나한테 황소다리 숱하게 태워 바쳤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진에게 흠양을 할 때 거기도 소가 최고였대요. 그래서 소 이제 요 뒷다리 요 뼈에다가 심줄에가 이렇게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이제 흠양을 하시라 하고 네. 나머지 내장하고 고기는 이제 맛있게도 냠냠 이랬는데 그러니까 얘가 참 나한테 저렇게 많이 줬는데 좀 살려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아테나가 냉정하잖아요. 역시 그
헤라고 아테나는 결국 그 파리스에게 원한이 있잖아요. 저놈이 사과를 우리한테 안 줘. 네네.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오래전 정해진 운명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서로 쫓고 쫓기는 것이 쫓기는 자는 달아날 수가 없고 쫓는 자는 추격할 수가 없다. 마치 꿈속에서처럼. 아. 그러니까 이게 꿈속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쫓아갈 때는 잡을 수가 없고 네. 또 우리가 막 도망칠 때는 달아날 수가 없는 계속 끊임없이 이런 그때 반복되는 것 같다 이거죠. 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달려가서 탁 잡지를 못하고 헥토르는 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참 잡힐 듯 말 듯. 예, 예. 더 미치겠죠. 네. 자 그럴 때 이제 아테나가 결국 나타나는 거죠. 전쟁의 신. 네. 아테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헥토르의 동생 데이포보스 역할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헥토르의 동생으로 변장을 딱 해가지고 네. 형님 이렇게 우리가 도망쳐서 안 됩니다. 제가 형님하고 같이 싸우겠습니다. 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헥토르가 갑자기 힘이 팍 생기는 거죠. 그래. 내 동생이 있구나. 이 데이포보스가 그래도 결국 나를 같이 싸우러 와줬구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을 딱 들었죠. 창을 딱 들고 이제 제일 먼저 창을 이제 싸움을 딱 해야 되잖아요. 아킬레우스가 먼저 창을 딱 던졌어요. 네. 아킬레우스가. 창을 던졌는데 빗나갔어요. 근데 또 아테나가 그 창을 빗나간 창을 집어 들어가고 또 아킬레우스에 몰래 줘요. 그러니까 뭐든 뭐 그냥 누가 던졌는데 뭐 가서 아킬레우스 잡았겠든지 했겠죠. 자, 그 다음에 헥토르가 창을 던졌는데 헥토르의 창은 방패에서 튕겨져 나가버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동생 데이포보스에게 야, 창 줘. 이제 없으니까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았구나. 내가 신에게 속았구나. 결국 신은 나를 버렸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자, 그렇지만 내가 이왕 이길 이렇게 수 된 있다. 거. 그래서 칼을 빼들고 이제 아킬레우스에게 돌격. 이거는 일종의 일본식으로 말하면 옥세겠죠. 뭐 죽을 걸 각오하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아킬레우스가 간단하게 창을 던져가 목구멍으로 탁 깨뜨려주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같아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럴 땐 마지막으로 내가 돌격 앞으로 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마치 이때는 그런 느낌 들어요. 예전에 그 영화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Raindrops Falling on My Head. 내일 향해 살아. Falling on my head. 네. 이 노래? 그렇죠. 그 영화에서 부치 앤 캐시디가 포위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수십 명이 포위됐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총을 떼들고 딱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벌집이 되지만 나가자 총 들고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결국 뭐 여기서 나오죠. 바로 창을 던져갖고 요 목구멍으로 네. 깨뜨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헥토르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안 죽어요. 헥토르는 내 시신을 그냥 몸값을 받고 보내라 화장을 하게 해달라는데 막 뭐라 하는 거죠. 나는 너 살점을 진짜 씹어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때 완전 일종의 아킬레우스는 동물이죠, 그죠? 사람의 살점을 씹어먹고 싶을 만큼. 자 이렇게 하면서 너는 개나 새떼가 너를 먹을 거야라고 조롱하면서 이때 헥토르가 그런 이야기하죠. 신이 노여한다. 너 그렇게 막 하면 신이 노여한다 경고하면서 너도 결국 죽을 것이다 예언하면서 숨을 거두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파리스와 아폴론이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예언하죠. 결국 나중에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네, 아킬레우스의 네, 네. 약점 있잖아요. 여기 네, 바로 네. 아킬레우스 건을 아폴론 신과 파리스가 결국 활로 쏘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헥토르는 죽게 되었고. 헥토르가 제우스에게 그냥 소 말고 예. 소선당 한우를 바쳤다면 그 운명이 바뀌었겠죠. 결과는 달라졌겠죠. 네. 그만큼 맛있는 네. 소선당 투플러스 한우. 이젠 우린 다 맛을 봤잖아요. 네.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난 너무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아직까지 소선당 한우를 못 먹어본 사람들. 그 혀가 이제 새 맛을 볼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우린 이미 더러워졌어. 아 그렇구만. 우린 이미 맛을 봤잖아. 네. 처음 맛볼 때 그 황홀함, 그 기분, 그 또 기대와 설렘. 그거 또 느끼고 싶다는 이거예요. 네. 네. 자, 여러분도 아직 소선당 한우를 맛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한번 주문해서 제우스가 돼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맛있는 소고기를 먹는 자, 그 자가 바로 제우스 아니겠습니까? 네. 운명도 바꿀 수 있는 맛이고. 네. 자, 소선당 한우 포털 사이트에서 소선당 한우를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고요. 네. 부위별로 아주 맛있는 최고급 한우를 여러분께 합리적 가격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는 소선당 한우입니다. 네.
자, 결국 이제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그 무구를 본래 자기 거 벗겨낸 다음에 시신을 마차대에 매달아 막 이제 도로에서 한 본 앞에서 시신을 훼손하는 거예요. 마차대. 허리띠로. 예, 그 복사뼈 구멍 내가지고 네. 달아. 참고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네. 죽은 것도 서러운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아킬레우스의 공격이 뭔가 좀 공격이었는데, 어그레션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헌팅, 사냥하듯이 돼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그죠. 살인마,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결국은 왜 아킬레우스가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함의도 깔고 있는데 이 사람 봐라 지금 이게 사람이 아니다 이런 그러면 신은 아까 말씀한 휴브리스 너무 오만하고 너무 인간 정도를 넘었으면 근데 네. 저번에 댓글에 보니까 그 아킬레스 건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건이 뭐 우리 그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의 몸은 어디든 다 찔리면 그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과다출혈되면 방금 헥토르의 어디를 찔렀다고요? 뭐 여기 무릎? 발목. 발목. 네. 나중에 자기도 발목인 거잖아요. 헥토르의 목구멍을 찔러 죽인 거죠. 아니 끌고 갈 때. 끌고 갈 땐 발목.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에게 중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온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참 무섭죠. 음. 바로 돌아온다 그죠. 쓰리 쿠션도 없고 바로 그냥. 자기가 가장 오만하고 네, 맞아. 교만한 행동을 했을 그리고 네. 이제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맞아. 않았던 네. 그 행동에 그대로 이제 자기가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유명한 말이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하리라. 음. 뭔가로 잘한 자는 뭔가로 망한다는 게 그런 뜻. 네네네. 자, 근데 이걸 보다는 이제 부부는 완전히 막 그 아들이 그래 되니까 비통한 신음을 하게 되고 또 부인인 안드로마케는 혼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 남편이 시드니였는데.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을 해요. 그때 그녀의 머리에서 면사포 같은 장식품이 떨어져 나갔다. 그 면사포 신부가 결혼할 때 이게 결혼하는 그날 아프로디테가 안드로마케 헥토르의 부인에게 준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대진 교수가 아주 이걸 시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화롭던 시절은 폭파되었다. 가버린 평화, 젊은 날의 행복, 사랑의 기쁨, 늠름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벅찬 희망, 그녀의 순결한 아름다움은 영원히 가버렸다. 이런 그녀의 모든 희망, 그녀의 모든 행복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남편과 함께 그녀도 죽었다. 이렇게 상당히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드로마케의 마음이었겠죠. 지금 아킬레우스에 의해서 아버지도 죽었고 자기 오빠들도 다 죽었는데 이제 남편마저 죽게 되었구나. 근데 결국 이 안드로마케는 아킬레우스의 아들의 첩으로 갈 또 운명이란 말이죠. 감동해서 울고 계시죠. 아 눈물이 저절로. 아 이거는 정말 네. 우리 눈물 없이는. 인류의 선물입니다. 네. 네. 네, 하여튼 자 그런 다음에 아킬레우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친구 장례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네. 이제 죽였으니까 그래서 친구 장례를 치르기를 하면서 이때 사람들은 머리를 이제 다 자랐다 생각하면 머리를 잘라서 고향의 강물의 신에게 바친대요. 머리를 자른다는 게 그런 의미래요. 머리를 자랐다는 건 내가 어른이 됐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예,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자란다는 의미로 머리카락을 잘라가 던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계속 머리를 길러야 된다는 거죠. 계속 성장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제 어른 되면 우리 안 자라잖아요. 그럴 때 머리카락을 잘라서 던지는데 자기가 아버지하고 항상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고향의 강에 내 머리카락을 던지겠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자기 죽을 거 아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금발을 잘라가지고 파트로클로스 이제 화장을 해야 되는데 손에 쥐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영웅을 단을 사가지고 나무 단을 사서 화장해 주는 게 가장 큰. 영화에도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나무로 이렇게 단을 싸서 그 나무로 단을 산다는 게 옛날에 우리 저 어렸을 때 그 성냥으로 갖고 놀 때 네네네. 네네. 사각형으로 이렇게 네. 성냥 쌌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나무 네. 단을 싸갖고 네. 그 위에 누이고 그 다음에 눈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동전 같은 네, 거를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저승까지 노잣돈 뱃사공 캐론에게 줄 노자. 예. 강을 건너는. 네. 양쪽 눈에 이렇게 딱 네. 그 동전 받고 네. 네, 그렇게 이제 아마 태워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죠. 이게 입에다가 물리잖아요. 노잣돈을. 저희는 입에 쌀 넣잖아요. 탈 넣기도 하고 추노 있잖아요. 보면 추노에 보면 그 성동일 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 이제 손으로 네네네네. 주고하면서 자기 노잣돈 한다고 아.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맞습니다. 눈에다가 그렇게 한 입씩 그렇게 넣어주죠. 네. 자, 결국 뭐 이렇게 해서 뭐 친구에게 머리띠를 바쳤고 결국 이제 장례가 끝났단 말이죠. 네. 그럼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아킬레우스가
전리품 갖고 오라, 내 거 갖고 오라 하면서 경기를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파트로크로스 장례 기념 대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종목이 뭐예요? 종목은 이제 결국 뭐 고스톱? 전차 경주, 전차 경주. 장례식인 교수. 네. 그러니까 전차하고 권투, 권투, 레슬링, 달리기, 아. 격투, 원반 던지기, 활쏘기, 창 던지기 뭐 다 하는 거예요. 올림픽에 네, 바로 올림픽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림픽 시작된 게 기원전 776년인가? 그때 됐을 거 기원전 776년인가 비슷한 고식인데 네.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 역사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경기인 거죠. 그래서 이걸 왜 하냐 이거죠.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로 친구가 죽었고 장례 치렀잖아요. 그럼 남은 게 뭐가 있냐 이겠죠.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사람 과연 이제 뭐가 남냐. 그러니까 다 투모하잖아요. 이제 죽음이라는 건 다 죽어버렸고. 그렇지만 죽기까지는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 책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해설은 전혀 없는 거죠. 왜 하는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결국 이제 왜 이걸 할까? 근데 아킬레우스 이제 어떤 분들이 이래 보는 거죠. 네. 그 아킬레우스 분노를 해갖고 완전 인간 말자였잖아요. 사람 다 죽일 거야 이랬다가 이제 장례하면서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바로 한간은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스포츠 대회를 통해 가지고 같이 좀 이제 공동체라는 것들을 같이 녹아 들어가려고 하나의 어떤 의식이 필요한 것 같다 이거죠. 장래만 갖고는 모자라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 물건을 나눠주거든요. 자기 전리품을. 그리고 재미있는 게 스포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벗고 하죠. 그렇죠. 네. 그 벗는 의미가 왜 벗냐 이거죠. 옷을 왜 벗냐 이거죠. 숨겨왔던 나의 그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그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네. 스포츠. 죽음이 슬프지만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겠죠. 그래서 즐거운 거야. 죽음이라는 건 명예롭고 명예로운 죽음은 축복받아야 되니까. 어때요? 그래서 이제 운동 경기를 한다. 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이제 저의 생각은 좀 다르고. 어떤 생각이죠? 기본적으로는 결국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이 네. 그런 전투나 이런 것들을 평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달리 경기를 한다 치면 사실은 이제 원래는 좀 아까도 이제 헥토르랑 네. 그 둘이서 이제 막 쫓았잖아요. 네네네. 죽기 살기로 달린 거예요. 얘 네. 죽이려고 난 달린 거고 쟤는 도망친 거 살려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우리 경기라는 형식으로 달리기 대회를 여는 거고. 네. 예, 그리고 뭐 복싱이라는 것도 뭐 실제로 하다 죽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여튼 이제 어떤 정해진 룰 안에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백병전 같은 거 하면 서로 창으로 네네. 찔러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적당히 우리 힘을 서로 겨루는 거를 이제 이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우리가 전쟁하는 것의 어떤 에너지, 폭력의 에너지 같은 거를 스포츠 경기로 서로 우리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그냥 겨루자. 그리고 우리가 겨룰 때는 다 벗고 그렇죠. 어떤 무기 숨기거나 이런 거 없이 네. 정말 다 가린 거 없이 한번 사람 대 사람으로 맞습니다. 아유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요? 제게 더 아니 노노. 또 설득력 있지. 노노노노노. 둘 중에 하나 꼭 골라주세요. 나라니까. 그거보다 빨리 그냥 일단 골라주세요. 왜 자꾸 스스로 망가지려고 그래. 내가 그만큼 지켜주려고 하면 그냥 우리는 이제 있어요. 항상 불확정성으로 넣는 게 좋죠. 우리 네. 물리학도 불확정성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느 하나를 선택한 순간 이미 다른 게 왜곡돼 버립니다. 양자역학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네. 있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사실 옷을 입는다는 게 신분사에서 왜 옷을 입습니까? 이때 신분사회잖아요. 옷은 바로 차별의 상징이고 구별의 상징. 왕과 평민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옷을 벗어버리는 말이죠. 네. 우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린 다 같은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왜 그리스에 제일 먼저 나왔냐? 이 바 누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 옷을 벗어버린 데서 민주주의. 우리 다 똑같다. 알몸뚱이다 우리는. 너와 내가 결국 다 똑같은 인간이다. 여기서 사실은 민주주의가 출발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드가 나쁜 게 아닌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을 사실 같이 하나로 볼 때는 그걸 딱 이게 또 그리스 민주주의의 이런 것도 네. 이런 운동 경기라는 것도 같이 하나로 묶어주는 여러 가지 네. 공격성도 해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는 결속감도 같아지고 예, 이런 그리고 또 지금 말씀대로 다시 앞으로 우리 으쌰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네. 자 그래서 이거 하면서 또
이걸 잘 이제 아가멤논하고 화해의 계기를 쓰는 게 아가멤논이 창 던지기의 달인이거든요. 그런데 아가멤논도 창 던지기 시합에 딱 나오니까 아킬레우스는 이제 심판 역할을 하거든요. 부전승을 선언하거든요. 아, 당신이 1등이요. 어차피 당신 1인자인데 뭐 이건 시합할 필요가 없다라고 1등을 주는 거예요. 혹시나 또 아가멤논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신이 1인자예요. 이렇게 또 아가멤논의 왕중왕의 자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당신 최고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화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이 이제 심판관 역할을 하고 나름 이제 제정신 돌아오는 거죠. 이제 규칙이랄까. 이제 규칙. 아까 말씀드린 경기라는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기는 이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장례 경기를 마쳤지만 잠을 잘 잤는데 또 기분이 나쁘잖아요. 죽은 친구 생각나고. 네. 그래서 다시 또 마차를 몇 번 도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헥토르 끌고 마차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라 이러니까 이거 동성애 연인 관계다 이거예요. 아킬레우스가 바로 파트로클로스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러지. 이게 전형적으로 연인이 죽었을 때 행동 패턴 아니냐. 복수하는. 네, 그리고 그 잠 못 들어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럴 때 이거를 막 10이틀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2일 동안 계속 밤마다 자다가 일어나가 에이 벌떡 일어나서 또 신들이 보다 못해갖고 아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좀 해주자.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그 자기 사자인 그 에르메스를 불러가지고 자, 너 프리아모스에 가가지고 백 하나 좀 하나 줘. 그 비싼 걸. 버킨 백 하나 만들어줘. 와우, 비싼 걸. 그렇죠. 네. 아킬레우스한테 가서 내가 화 많이 내고 있다. 뭐 이런 거. 그 엄마도 부르고 아킬레우스 엄마 불러갖고 야, 내 화 많이 난다고 해라. 적당히 넘겨줘라. 이제 돈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에르메스는 시켜가지고 프리아모스 왕한테 가서 적당히 꿈에 나타나고 뭐 이렇게 이제 작업을 다 해준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리아모스가 이제 꿈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 그 자기 전령 한 명하고 그 뭐 수행원 한 명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몸값 금을 가지고 네. 나하고 그 이제 에르메스가 중간에 이제 딱 신이 변장하고 나타나서 딱 데려가는 거죠. 그 데려가서 여기서 그렇게 나와요. 진짜 에르메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킬레우스 처소도 이제 이렇게 안에 뭐 빗장이 있고 이렇게 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에르메스 도움 받아가지고 아킬레우스가 자기 측근 2명하고 같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대목 이제 책에 보면 갑자기 나타나고 쑥 나타나고 갑자기 말 그대로 테티스가 제우스에게 했듯이 이런 거 있죠. 바로 무릎 잡고 턱받치고 턱받치고 하듯이.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무릎을 잡고 이제 손에 입을 먼저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굴종의 자세 있죠. 나 좀 봐주이소 이런 거죠. 내가 진짜 당신의 지금 내가 종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우리 대부 영화 보면 마지막 일에 충성을 맹세하고 손에 딱 그 반지 낀 손에 입을 맞추잖아요. 네. 그게 충성. 이게 딱 이거죠. 충성을 맹세하겠다 이러니까 딱 이런 이야기예요. 너의 아버지 펠레우스를 생각해서 시신만을 돌려줘. 너의 아버지도 너가 지금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노심초사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지금 헥토르 내 아들 죽었는데 시신만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애원하는 거죠. 신을 두려워해서 나를 좀 동정해 주시오. 너 신이 두렵다면. 나는 지금 너 내 처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지금 내 새끼를 죽인 너한테 내가 지금 탄원을 하고 있다. 내 지금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 자,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아킬레우스가 자기 아버지도 생각나고 네. 죽은 자기 친구도 생각나서 또 엉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프리아모스 왕도 자기 아들 헥토르에서 둘이 막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그냥 뭐 숨을 뭐 그러면 흐느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대성 통곡을 하는 거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이게 참 웃기네. 이 눈물이란 게 결국은 보세요. 이게 처음에 분노의 눈물이었잖아요. 네. 아킬레우스가 저놈들 내 억울해 죽겠다. 내 명예 훼손됐다. 브리아스를 데리고 와서 내가 그래서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눈물이 인간을 증명하는 거죠. 눈물을 흘려서 이영 선생이 그런 얘기했죠. 눈물만이 인간적인 것을 증명한다. 최근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생전에 돌아가기 전에 그랬더니 눈물만이 인간적인 것을 증명한다. 근데 나를 위해 흘린 눈물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강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눈물은 힘이 센 거죠. 힘이 센 게 아니라 눈물이 힘이 센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눈물을 서로 흘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쫙 그 감정이 이게 서로 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킬레우스가 이제 위로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참 멋있는 대목이에요. 702페이지에 한번 읽어보시면 네. 그 527행이 나오거든요. 네. 527행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551행까지 읽어보시면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포레스트 검프의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포레스트 읽어보시면. 검프. 네. 527행부터요. 네. 제우스의 궁전 마룻바닥에는 두 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하나는 나쁜 선물이, 다른 하나는 좋은 선물이 가득 들었지요. 천둥을 좋아하시는 제우스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주시는 사람은 때로는 굳은 일을, 때로는 좋은 일을 만나지요. 허나 그분께서 나쁜 것만 주시는 자는 멸시의 대상이 되지요. 그런 사람은 신들에게서도 인간들에게서도 존경받지 못하고 심한 굶주림에 쫓겨 신성한 대지 위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요. 그처럼 펠레우스에게도 신들은 그분께서 나실 때부터 빼어난 선물들을 주셨지요. 그분은 행운과 재물에서 모든 사람을 능가했으며 또 미르미도네스족의 왕이셨으니까요. 게다가 신들은 필멸의 인간에 불과한 그분께 여신을 아내로 주셨지요. 하지만 그분께 신은 나쁜 것도 주셨지요. 그분의 궁전에는 왕위를 이을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그분의 외아들인 나는 요절할 운명을 타고났으니까요. 그리고 늙어가시는 그분을 나는 돌봐드리지도 못해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여기 트로이아에 앉아있는 나는 그대와 그대의 자식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인장, 그대도 전에는 행복했다고 들었소. 남쪽으로는 마카르의 영지인 레스보스와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프리기아와 끝없는 헬레스폰토스와 경계를 이루는 넓은 땅에서 노인장, 그대는 재물과 자식에서 모든 사람을 능가했다고 하더군요. 헌데 하늘의 신들이 이와 같은 재앙을 그대에게 내리시어 그대의 도성주의는 전투와 사륙이 그칠 날이 없구려. 꾹 참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끝없이 슬퍼하지 마시오. 아들을 위해 슬퍼한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그대가 그를 도로 살리지도 못할 것이요. 그 전에 그대는 다른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너도 어차피 곧 죽는다 이거죠. 너도 어차피 트로이가 함락되도.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죠. 자, 우리 아버지도 결국 내 죽을 그 바라보는 운명이다. 우리 아버지도.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 아들 죽었지만 우리 아버지도 같은 운명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이미 그리고 끝난 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당신도 또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냥 너무 슬퍼하지 마라. 저는 근데 이제 이거 듣는데 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왕. 젊었을 때 너무나도 찬란하고 빛나고 신들에게 어떻게 보면 축복받았을. 근데 말년에 자신의 아들을 잃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비극이다. 한편으로는 너무 비극이다. 근데 진짜 그 포레스트 검프 때도 그건 나오잖아요. 초콜릿 상자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돈을 내었는데 여기도 제우스의 항아리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맨날 안 좋은 것만 나올 수도 있고 참 사람은 뭐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게 결국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오는 대로 순응하고 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나오는 게 오이디푸스 왕 마지막이지만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가 행복하다, 그가 잘 살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죽어서 관이 무덤 속에 묵기 전까지는 인간은 어떤 말도 하면 안 된다.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각도 있죠. 이 세상은 신들의 변덕에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이 함정으로 열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잘났다고, 내가 지금 돈이 많다, 내가 뭐 머리가 좋다, 내가 지금 뭐 권력이 있다.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이거죠. 안 그러면 세상은 언제 신들은 너희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약간 반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요? 네. 왜? 왠지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나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네. 그래요? 네.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저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노인이 그래도 빨리 시신 내어달라. 마음 변하면 안 되니까 하니까 갑자기 또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그렇게 할 거야? 그냥 빨리 같이 밥 먹어. 이렇게 이제 밥을 먹어? 같이 그러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밥을 먹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밥을 같이 딱 먹어야 되는 거죠. 둘이서. 네.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려고 밥을 먹을까요? 그러니까 이 먼저 염습을 다 해주는 거 이제는 딱 하기로 했으니까 자기가 직접 탁 헥토르 시신을 들어가고 탁 아킬레스. 정중하게 딱 해주고 염을 딱 해주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친구한테 말을 하는 거죠. 야, 원망하지 마라. 얘를 내가 지금 너한테 약속했잖아요. 개나 새떼들의 먹이로 주겠다. 너를 죽인 헥토르를. 그렇지만 헥토르 아버지 와서 내가 너하고 약속을 깼지만 이 몸값을 많이 받았다. 이 받은 몸값의 반은 너를 위해서 태우겠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바친다는 게 태운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때 항상 관념은 그러니까 실제 중국에서는 돈을 못 태우니까 소지혜가 이렇게 하지만 이 고대에서는 그냥 진짜 태우는 거죠. 재산을 다 태워버려야 되지. 이게. 자, 그런 다음에 프리아모스는 아무것도 먹기 싫어하지 않지. 아무것도 먹으려고 하지 않지만 또 이제 하는 거죠. 안 된다고. 지금은 당신 아들 시신을 트로이로 데려갈 때 실컷 울 수 있으니 지금은 먹어야 된다라고 위로를 하면서 그때 또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먹으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진짜 정말 제대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자리가 화해의 자리고 소통의 자리고 식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 밥 한 번 먹자는 건 정말 중요한 최고의 소통 자리가 밥 한 번 먹자죠. 그러네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또 남녀 간에도 밥 한 번 먹자는 게 아주 에로틱한 의미도 들고. 네네네. 자, 그래서 이때 보니까 아킬레우스가 프리아모스를 보니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용모가 고상하고 언변이 아주 우아할까. 말하는 하나하나 그리고 용모 하나하나가 정말 왕다운 품위가 느껴진다. 그리고 프리아모스는 그때는 완전 절대악으로 봤잖아요. 자기들 성문을 향해 올 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신과 같이 크고 아름답다. 아킬레우스가. 네, 아킬레우스. 그러니까 이때는 큰 모습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를 감탄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 하루 휴전을 해주겠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노인이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해요. 내 잠자리를 좀 봐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열 며칠간 잠을 한잠도 못 잤다. 우리 아들 죽고 나서. 근데 지금 이제 다 됐으니까 내 잠자리를 좀 봐달라. 네.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죠. 잠자리를 밖에 봐주는데 그래서 아킬레우스도 이제 처음으로 볼이 예쁜 브리세이스와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친구 죽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결국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에르메스가 걱정이 되잖아요. 아니 이 영감이 지금 이 잠을 자면 어떡하냐고 이러다가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르메스가 깨워가지고 지금 마음 바뀌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빨리 나라고 그래서 가고 이제 결국은 이 트로이로 다시 다 돌아온 거죠. 돌아오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곡을 하는데 통곡도 순서가 있잖아요. 첫 번째 통곡을 헥토르의 시신 앞에 통곡하는 사람이 아내 안드로마케. 두 번째는 엄마 헤카베. 세 번째는 제수 헬레네. 네. 그런 다음에 열흘째 화장을 한 거죠. 이제 장례식은 열흘 걸리는 거죠. 화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왕이 그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성찬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도 장례식 할 때 항상 식사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대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정말 15,000명, 16,000명에 가까운 일리아스의 마지막 대목은 그들은 헥토르의 장례를 모두 치렀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헥토르의 장례를 끝내는 걸로 네. 이 일리아스는 끝이 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무슨 저 트로이의 목마라든 이건 이제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러니까 오디세이에 나오고 소 일리아스에 나오고 일리우 페르시스에 나오고 노스토에 나오고 아이티오피스에 나오고 일종의 트로이 서사시권이라고 하죠. 그 모든 작품의 것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우리가 나오는데 뭐 조금만 말씀드리면 결국 아킬레우스는 이제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스가 아폴론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킬레우스를 딱 그 아킬레스건을 꿰뚫었는데 적살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독을 발랐을 거예요. 이거 바로 안 죽는데. 그러니까 바로 죽은 걸로 보니까 적살을 했다. 이렇게 보고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파리스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트로이를 이기겠느냐라고 오디세우스가 바로 아까 말한 그 헬레노스라는 그 프리아모스의 왕의 그 점을 치는 예언자 아들을 잡아가 물어보니까 활 잘 쏘는 필록테테스를 데리고 와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또 다른 데는 아킬레우스가 또 다른 스메스 나온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게 나오고 또 그다음에 트로이의 목마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필록테테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결국 파리스를 또 활로 쏘아 죽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파리스도 결국 죽고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결국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 뭐 트로이의 목마가 나오는데 이게 목마라기보다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시논이라는 그리스 탈영병이 나와요. 그 탈영병이 나타나고 지금 그리스 사람들 다 떠났다. 나는 도망쳐 있다가 지금 혼자 남았다. 이렇게 해서 트로이 사람들 안심시키고 이 목마는 그리스 사람들이 트로이 신에게 바치는 트로이는 말을 기르는 트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항복했다는 의미를 바쳤으니까 이거 갖고 들어가시오. 이렇게 하고 나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미 사람들 이렇게 안심시킨 다음에 결국 신원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원이 들어가서 아마 신호를 올렸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에 내통 안에 대적들하고 작업해가지고 사람들 막 술 먹고 흥청망청 자고 있을 때 창문을 열었고 저쪽에 신원이 이제
횃불 같은 거 올렸겠죠. 그러면 그리스 함선이 한 몇십 킬로 정도 떨어져 있다가 그 충분히 횃불은 보일 테니까 그걸 받고 들어와 가지고 그 몇 킬로에서 요 전쟁사 분석한 거 보면 나요. 요 섬에 그 지형을 보고 요 몇 킬로에서 요까지 올 때 한 5킬로 떨어져 있으면 거기까지 오는데 밤에 좀 시간이 걸려도 한 서너 시간 걸리고 거기서 또 트로이까지 한 7킬로 오면 적어도 새벽 한 3시 정도는 도착했을 거다. 서너 시에. 그러니까 새벽 서너 시 좀 밤에 아직까지 해가 뜨지 않을 때 들어와서 이제 사륙전이 벌어졌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한 10년 전쟁이 끝났다 했으면 네. 진짜 완전 흥청망청 엄청 마시고 난리 났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전형적인 오디세우스의 깨달은 거예요. 야간 기습 전쟁 그리고 그 스파이를 집어넣었고 그리고 그죠? 네. 정확하게 성공한 전쟁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트로이 군은 다 학살됐고 아킬레스의 아들은 결국 이제 오디세우스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성벽 밑에 떨어뜨려가 죽여버리고 네. 그다음에 아킬레우스의 무덤 앞에서 프리아모스에 따른 제물로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결국 아가멤논은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네스토르는 헬레네로 인한 노고와 탄식을 우리 안 갚음해야 되니까 트로이아의 모든 여자들 다 성폭행해라 이렇게 나오고 엉망진창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 너무 과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웅들이 나중에 기한할 때 다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웅 오디세우스 10년간 고생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 아가멤논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고향 미케네 돌아오자마자 부인에게 암살당해버리죠. 그 다음에 바로 메넬라우스가 헬레네를 처음엔 죽이려고 달려들었겠죠. 헬레네 이 여자 나를 오쟁이지게 하고 근데 헬레네가 또 이제 헬레네는 파리스가 죽고 나서 그 데이포보스라는 또 다른 왕자에게 시집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형사치수시고 형의 부인은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딱 그 데이포보스 궁전에 가서 이제 딱 죽이려고 칼을 딱 들었단 말이죠. 그죠? 헬레네를 죽이려고. 네. 근데 간단하게 해결돼 버렸죠. 어떻게요? 헬레네가 탁 가슴만 탁 보여주니까 그냥 끝나버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헬레네가 조잉. 네, 그렇게 나옵니다. 헬레네의 가슴이 한번 딱 그러니까 가슴을 한번 딱 펼쳐주니까 메넬라우스가 그냥 막 다 용서하는 거 끝났다. 근데 그 둘도 돌아오다가 또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집트까지 가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결국은 승리한 그리스군도 또 신들의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게 보고 있으면 이 전쟁의 비참함도 보여주고 전쟁은 결국 성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군도 나중에 전부 다 정말 개고생을 하고 다 안 좋아요. 전부 다 끝이. 네. 그럼 진 사람들도 안 좋고 이긴 사람도 안 좋고 남은 거는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럼 이 전쟁을. 왜 전쟁을 하나?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역설적 반전 문학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겨갖고 뭐 잘됐다 이런 게 없어요. 이긴 아킬레스도 결국 죽고 승리한 누구 뭐 다 그 순간에는 이기고 승리 같은데 결국은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되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또 뭐 교훈이라면 교훈일 수 있겠네. 메시지라면 네. 메시지일 수 있겠고.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겼다고 너무 오만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고 완전 학살이 있잖아요. 모든 걸 삭살한다. 이게 과연 인간으로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아킬레스가 위대한 건 인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동물의 수준으로 복수하겠다고 뛰어갔다가 결국 인간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이래서 인간은 위대한 거다. 신들은 발전이 없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신은 한 번 신은 영원한 신인데 인간은 동물이 되었다가 또 신같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참 인간은 이래서 인간이라는 거죠. 아무리 최악으로 떨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게 인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전쟁을 해도 또 그 전쟁을 끝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눈물을 흘릴 줄 안다는 거. 우리 맨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 노래 하소서라고 시작한다고 했잖아. 이거 얘기 다 듣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7장입니다. 노래 하소서 여신이여 팔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카이오족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숱한 영웅들의 굳센 혼백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 네. 첫 장에 모든 게 사실 다 들어있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첫 장에 다 들어 있었어요. 네. 첫 장에. 첫 장에 있는 걸 4번에 걸쳐서요.
그러나 뭐 그 4번의 에피소드가 네.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았다는 네. 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네. 네. 아무리 마셔도 질리지 않은 커피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어떤 커피였죠? 바로 1kg 커피입니다. 맞습니다. 3kg 아니고요. 200g 아니고요. 네. 1kg 커피입니다. 네. 1kg 커피. 저는 이제 1kg 커피의 그 다양한 맛 중에 아직 맛보지 못한 몇몇 커피가 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올 여름에 다 먹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목표가 생겼어요. 저도 다양한 맛을 먹어봤는데 신맛 나는 건 진짜 신맛이 강하게 나고 그건 신 거예요, 그냥. 쉰 거야. 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각기 그렇게 맛이 차이가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한 팩을 딱 이렇게 딱 뜯으면 그 네. 향이 확 나는지. 식초 많이 넣었죠. 장난이고 정말 그 산미라든지 네, 뭐 그게 바디감 풍부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그 이상호 대표가 아주 그 연구를 많이 합니다. 신의 축복을 받으신 네. 분이시군요. 그냥 신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정말 커피에 진심인 분이 네. 끊임없이 여러분의 맛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 결정체를 한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한 번은 꼭 넘어야 될 네. 됐을 산 일리아스를 또 한번 넘어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오디세우스는 네. 오디세이는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팟캐스트로도 있고 네. 지금 그 유튜브 오디오판으로도 있습니다. 오디세이가 네. 있습니다. 저희가 링크를 또 이렇게 네. 아마 보시기 편하게 해놓을 테니까 네. 그것도 한번 지나셨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세트로 읽으시면 아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또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플로 청취자를 위한 노래 한번 선곡을 해볼까요? 조피디의 친구여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를 위해서 친구의 죽음을 다시 되갚아준 네. 아킬레우스. 네. 저는 그러면 손에 손잡고 한번 가겠습니다. 손에 손잡고 이거요? 예, 이 트로이 성벽을 넘잖아요. 네. 벽을 넘어서 그것보다 장례식 끝나고 다 함께 올림픽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지요. 그 두 분의 노래를 합친 내용의 노래도 있거든요. 뭐죠? 뭔데요? 김민기의 아하 누가라고 그 70년대 나온 노래인데 그 높고 높은 두터운 벽 가로놓여 있는데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고 해서 그 두터운 벽을 넘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아주 반전도 되고 아주 또 서로 간에 이제 대화 소통으로 우리 평화롭게 살아요는데 그 아하 누가 그렇게 그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물론 선곡은 우리 제작진에게 맡겨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장장 2주 동안 4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오디세이의 저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요건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문화의 문학의 원류, 문화의 원류. 어쩜 인류 문화의 또 원류기도 한 이 작품을 여러분이 조금 덜 보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 분들께도 좀 알려주시고 아이들에게도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